한 주간의 비교 이슈를 모아 낱낱이 파헤치는 기자회견. 안녕하십니까? 기자회견의 김석진입니다. 설렘이 가득한 시작의 달 3월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되어 캠퍼스에는 학생들로 활기가 가득하고요. 특히 봄의 시작을 알리기라도 하듯 봄꽃들은 꽃망울을 터뜨릴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봄꽃은 평년에 비해 하루에서 나흘 정도 일찍 핀다고 하는데요. 틀어지게 핀 봄꽃이 기다려집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함께 이야기를 나눌 기자 소개합니다. 박준호 기자,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저희 프로그램에서 처음으로 외부인이 이렇게 초대가 되셨습니다. 네, 오늘 얘기할 주제의 당사자이신 분이죠. 박춘기 위원장님 나오셨는데요.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본인은 부산 하단동 현지 패션몰 아트몰리 교통피해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준기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얘기 나눌 그 쇼핑몰 교통피해 지금 대책위원회까지 꾸려졌다 그러는데 일단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인지 좀 얘기를 좀 먼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진행자께서는 사하구에서 쇼핑 해본 적 있으세요? 거의 없죠. 그러니까 쇼핑몰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뭐 부산 진구, 그다음에 또 뭐 여기 중구인가요? 거기 이제 뭐 백화점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걸 표방한 약간 아트몰링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영어를 쓰자면 urban taste 몰링 해서 아트몰링이라고 하는데 복합 쇼핑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층수가 지하 8층에서 지상 17층까지 규모가 조금 상당히 큰 쇼핑몰이라 할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 5만 8천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교통 피해가 이렇게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주변에 건물 주변에 이제 우리 상가 분들이라든지 주택에서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건물이 거의 다 지금 들어서서 이제 거의 완공 그러니까 준공이 다 된 상태가 아닌가요?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2014년도에 첫 삽을 뜨고 원래는 이제 기본적인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9월에 이제 오픈을 해야 되는데 여러 사정상 이제 2017년 3월에 오픈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벌써 이미 건물은 거의 다 완공이 되어 갔고 그런데 이제 그 주변에 이제 교통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위원장님 어떤 문제들을 지금 제기를 하고 계신 건가요? 이제 거기는 진입이 원래 그 사소방서 119 센터에서 진입을 하게 하단 됐습니다. 오거리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주변에. 네. 근데 이 건물이 들었을 때 심의했을 당시에 진입과 진출을 119 소방서 8m밖에 되지 않는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하수구를 제외하면은 도로 폭이 6m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서 진입을 해서 돈텔마마 거기에서 쭉 이어져서 우체국까지 해서 진입을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또 나올 때는 우리 돈텔마마 앞에 뭐 도면을 가지고 있으면 설명을 해달라면 하겠지만은 앞으로 또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8m밖에 되지 않는 그 도로에 진입과 진출을 동시에 한다는 것은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네. 상가 이름은 되도록이면 좀 말씀을 안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간단히 도면을 준비하셨다 그러는데 그걸 보시면서 보면서 좀 이렇게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네. 좀 어떤 도로가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이 빨간 선이 진입을 합니다. 이 건물로. 그러면 119 소방서 옆으로 이렇게 진입을 해서 2번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2번과 3번 사이로 거쳐서 이렇게 진입을 합니다. 네, 한 바퀴 돌아서요. 또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오고 양방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쪽에서 이 폭이 좀 넓으면은 이 폭이 20m밖에 안 됩니다. 이 폭이 약 40m나 이렇게 이쪽에 매입을 해가지고 나올 경우에는 차가 진출하는 차가 이렇게 나가면 아주 편리하게 됐지만은 이 좁은 도로에서 보행로가 특히 없습니다. 보행로가. 사람 다니는 보행로 양쪽에 1m든가. 다만 여기에서 설계한 것은 8m에서 3m 셋백을 해줬습니다. 이쪽에 현재 패션몰에서 들어왔다는 얘기죠. 도로 폭을 넓혔다는 얘기죠. 들어왔잖아요. 이 그림을 보면 이 정도 되는데 약간 들어왔어요. 들어오는 것은
1.5m는 이 보도에 차도에 이 플러스를 시켜주고 1.5m는 현지 패시몰에 다닐 수 있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보행로만 여기를 확보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에 원래 이 가각 지점도 보행로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를 이 가서 보면은 이쪽에 아파트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그 보행로를 확보를 해줘야 원래 정상입니다. 원래. 그러면 이 원래 길이가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뭐 아까 1.5m 해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11m라고 봤었을 때 전체적으로 필요한 거리가 제가 알기로는 15m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구청 이 주무관인 분들하고 같이 우리 이 비대위 부위원장인 우리 박상무하고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우리가 법원 교통 정비 촉진법에 지침서에 따르면은 15m를 떼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우리한테 질의를 직접 해보라 해서 우리가 이제 국토부에 질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그 도로 자체가 일단 그 공사를 할 때 국토교통부에서 요하는 그런 기준을 폭을 맞추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은 건물을 올렸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교통영향평가 분석이라는 그 교통영향평가를 분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거기에 보면은 분석을 했을 때 전부 누락이 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을 한 것입니다. 그게 잘못입니다. 이게 그러면 원래라면 그 시간당 뭐 교통량이 한 400대 지점이 있었는데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한 거의 뭐 579대가 뭐 이렇게 넘을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그럼 누락을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 실점이 그게 아니죠. 실점의 현지 패션 그 교통영향 평가 2013년도 11월 달에 그 책자를 제가 받아보게 됩니다. 보면은 거기에서는 752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지나가는 엄청나게. 거예요? 그러니까 양방이니까 들어가는 차, 나오는 차, 시간당 하루에 발생량은 7,200대고 그러니까 시간당은 752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양방이기 때문에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은 제일 처음에 심의했을 당시에는 일방통행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양방이 아닌 일방으로 하는 걸로. 나중에는 건축 승인을 받을 당시에는 일방통행이라는 그 모든 것을 감춰버리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양방으로 승인을 내준 거예요. 그래서 양방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이거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쪽에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취재를 갔습니다. 하단 교차로에 갔는데 뭐 여기는 진짜 짜증 유발 도로예요. 특히나 지금 그 뭐 사상하고 하단 간 이제 도시 전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5차선인데 2차선을 그냥 막아버렸어요. 공사를 한다고. 적시물들도 있고. 오죽했으면 사구 의회에서도 도로 점용 관련해서는 지금 조례안을 지금 발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통과가 되면 일단은 좀 어느 정도 교통 흐름은 좀 변할 거라 생각하는데 형지가 있는 쪽이 그래서 한 바퀴 돌아버리면 주말에 가보면 차가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굉장히 피해를 느끼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이 도면을 꼭 주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거리는 이렇게 보입니다. 이 거리는 형지만을 위한 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 주변으로는 지금 어떤 상가들이 쭉 있는 건가요? 아파트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여기 아파트 제일 문제가 또 뭐냐면은 이 아파트 주민들은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우리 같은 내가 이 위원장으로서 거기에 살아 계신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나이가 7, 80대입니다. 이 법도 몰라요. 그 사람들을 갖다 이 18층, 17층이나 올려놓으면은 이분들은 하루에 30분밖에 햇빛을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조량도 문제가 그렇죠. 되겠네요. 조망권, 뭐 일조권 이런 것을 전부 다 무시를 하고 여기 형지만을 위한 구청에서 거기에 모든 것을 이 문제점을 제시를 하면은 거기에 준수를 해줘야 맞는데 모든 게 우리는 심의가 통과를 됐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주민들을 대표로 해서 제가 직접 나서서 아주 같이 서로 의견을 지금 제시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그 교통 영향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뭐 문제가 그 이미 나왔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러면은 그 사업자 입장에서든 아니면은 그 이제 인허가를 내주는 구청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알고 있었죠. 자, 그래서 교통 영향 평가가 잘못됐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 사비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미래 교통에 있는 부분한테 내가 의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것은 잘못됐다. B가 아니라 F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의뢰한 데서는 잘못됐다 하니까 누구도 못 믿을 거 아니냐, 구청에서. 그래서 이제 결정타로 도시국장에서 저와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제3기관에서 그렇죠. 우리도 아니고 형기도 아닌 제3기관을 부산시 도로교통공단에 의뢰를 여기 하라 해서 그 의뢰한 그 경비는 형지 측면에서 형지에서 의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경비는 제공하고 거기에서 나온 답변서가 거기도 당연하게 F로 나왔습니다. 그게 시점이 어느 정도 때 한 건가요? 2026년 8월 달에 나왔습니다. 그럼 그때는 이미 공사가 한참 완료가 그렇죠. 거의 올라가고 있었는데. 네. 거기에서는 579대로 나왔습니다. 그 양방통에. 그러니까 그 자기네에서 의뢰한 579대로. 최초 그러면은 그 사업자 측에서 얘기한 400여 대보다 훨씬 좀 많은. 아니죠. 400여 대는 국도교통지침서에 400여 대로 준수를 하라. 그 이상이 되면은 15m를 확보를 하라. 확보를 해라. 그렇게 나와 있고요. 혹시 사고에서는 그러면은 구청에서는 좀 어떤 입장을 이렇게 표명하고 있는지 좀 혹시 들어본 얘기가 있나요? 사자성어로 하자 그러면 진퇴양난입니다. 그러니까 뭐 허가를 해주자니 이제 뭐 질의도 규정으로, 받았고 규정을 이제 어긴 셈이 되니까 또 자기네들은 그걸 또 인정을 하는 잘못을 시인하는 셈이 되고 또 안 하자니 뻔하고요. 그래서 교통 여기는 그러니까 막힐 수밖에 없는데 구청에서도 지금 어떠한 입장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건물은 다 올라가 있고요. 이제 이 교통을 조금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나온 게 교통섬, 그러니까 약간 조금 떨어져 있는 문제죠. 그러니까 형지 문제만 아니고 하단 오거리에 이제 집중돼 있는 교통 체증을 교통섬을 없애서 조금 풀어보자 하고, 그다음에 신호등을 조금 이 시스템을 변경을 해서 신호 주는 시기라든지 이런 시간을 조금 변경하면서 체증을 지금 푸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춰져 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그러면 거기는 지금 일방 통행을 한 방안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일방 통행 전에 2016년 11월 8일과 그때 당시에는 이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주민들 모여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약 200명이 모였는데 전부 다 부결됐습니다. 일방 통행하는 안이. 아무래도 이제 뭐 그렇죠. 양방을 해야지 상가들이라든지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주민들은 한쪽으로 전에는 삼성 그쪽에서 들어올 수가 있었는데 일방으로 하면은 다시 저 119로 해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그런 불편함. 그러니까 일방으로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원래. 그러면 상가의 그 주변에 있는 건물 값어치는 당연히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박시로 기자, 거기가 하단 오거리라 하면은 우리가 저기 취재를 하면서 그 젊음의 거리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참 많이 이렇게 취재도 하고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부근이죠? 네, 맞습니다. 거기가 유동 인구도 참 많은 걸로 같은데. 이제 거기에 또 대학교가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 쇼핑몰 결국은 타겟이 20, 30대 젊은 층이고 그리고 이제 어린 자녀를 둔 30, 40대 가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다가 이제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한 10층 정도 지으려고 그랬어요. 비하인드 얘기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하구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대규모 복합 쇼핑몰이 없는 데다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화관이요. 영화관이 거기 안에 들어오나요? 네, 영화관이 들어오면서 지금 이제 사하구 주민들이 사실은 영화
보기 위해서 다른 구로 이제 가야 되는 그런 그렇죠.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없죠, 영화관. 그래서 이제 조금 상징성을 주기 위해서 사하구에도 영화관이 들어선다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이제 10층 이상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국토교통부 질의에서 한 400여 대 정도 이제 시간당 그렇게 가는 교통량이 지금 이제 579대 정도 나오면서 이게 지금 과부하가 걸릴 거고, 여기 말씀드린 대로 하단 오거리가 지금 엄청나게 공사로 각종 대형 공사로 인해서 막히는데 형지까지 거기다가 이제 덧붙여 진다 하면 그 일대는 정말 사하구에서도 손꼽히는 아마 정말 교통지옥이 될 거고요. 지금으로선 구청도 머리 아플 겁니다. 그 하단 오거리 같은 경우에는 저도 뭐 퇴근하면서 이렇게 한 번씩 같이 지나가 보지만 출퇴근 시간대 특히 이렇게 교통량이 많고 또 그 명지라 이렇게 강서로 이렇게 넘어가는 공단으로 넘어가는 출퇴근 진출입로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거기는 뭐. 그래서 회장님께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니까 이걸 여기서 이제 교통피해대책위원회에서는 어떤 뭐 해결 방안이라는데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저희는 그래서 자기 그쪽 구청도 마련한 그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했던 그걸 여기 기준으로 해서 이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를 잘 읽어보시면은 이면도로 진출입 접속 지점은 보행자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진출입 통행량에 따른 진출입 유형 및 접속부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하고 이렇게 이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그 도로교통공단에서 아까 579대라고 정해졌잖아요. 그럼 어디에 기준을 줘야 되냐? 여기입니다. 진출입로 유형별 차량 대수, 유형, 진출입로 유형이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는 접속부 처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400대 이상이면은 여기 A, B, C가 나와 있습니다. A형. 그럼 A형으로 가잖아요. 그럼 A에 3차선 합고. 그러니까 15m면 3차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 15m 정도 돼야 양쪽 1m라도, 그죠? 보통 차 폭은 3m입니다. 그러면 빠지게 되면 9m면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2m라도 사람 다닐 수 있는 보행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자가 우선입니다. 사람이. 근데 차가 우선이 아닙니다. 그러면 3번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3차선, 15m 이상, 6내지 곡선, 차도 포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국토교통부 질의에서 나온 이렇게 나온 답변입니다. 답변입니다. 뭐 문제는 지금 이미 이제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 건물은 뭐 3월 뭐 완공 예정인 건데 그렇다고 건물을 깎아가지고 도로를 넓힐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럼 그 주변에 그럼 그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확보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법을 준수를 해야죠. 인허가를 그럼 내줄 수는 없는 겁니까? 저희는 인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 내주지 마라. 뭐 이것은 구청 소관입니다. 다만 법에 준수를 해가면서 우리 피해 대책위원회와 같이 법의 테두리 안에 관계 법령을 여기 맞춰가면서 모든 것이 해결되고 나서 가승인을 내주든지 중국 허가를 내주든지 이것은 구청에서 할 일입니다. 무조건 법을 어겨가면서 주민들은 내몰라라 하고 그런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법은 지킬 사람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십니까? 대책위에서는 이번 문제를 저희는 해결 방안이 있다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대응책은 그쪽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제가 가져와야 된다. 1번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빨리 주위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400대 이하로 다운시키면 그것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야 준공 승인을 내줘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그걸 맞춰 놓지도 않는 상태에서 관할 관청인 사업구청에서 이걸 허가를 내준다? 이것은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이것을 같이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우리 그 피해 대책을 받고 있는 우리 주민들의 입장도 생각해 주셨으면 좀 여기 바람입니다. 네, 우리 박철호 기자, 끝으로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구청 입장 같은 경우에는 진퇴양난이라는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뭐가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정확한 수요와 예측을 못했고 또한 이걸 할 거면 이제 지역 주민들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렴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요. 물론 랜드마크도 중요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다면 이런 랜드마크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또한 주민들이 불편하다는데 뭐 그 도로에 있어서 이왕 지금 지어진 만큼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대체 부지라든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그리고 차라리 주차장이 안 된다면 주차장이 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고 근데 주차장이 해결이 안 되면 이제 형지 쪽에서 어떤 그 수용할 수 있는 토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쪽에서 아마 받아들일지도 미지수고 구청 또한 이걸 이제 형지 측에 이관할 수도 또 없는 문제고 하니까 아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퇴양난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시간을 조금 이제 가지고 해결해야 되는데 당장 다음 달에 오픈을 해야 되니까 일단 구청에서도 이제 피해대책위원회하고 어느 정도에 대한 선에서는 뭐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뾰족한 답은 없습니다. 네, 뭐 제가 마무리 말씀을 하자면은 아무래도 이게 첫 단추를 잘 꿰었으면은 이런 문제가 절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어쩌고 보면은 구청이 특혜성 의혹이라는 얘기를 당연합니다. 들을 수 있을 만큼 분명히 잘못된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관이라든지 쇼핑몰 우리 사하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참 좋죠. 영화관이 없을 때는. 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했습니다만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시라든지 그런 부분 끝으로 구청이라든지 사업자 측에 하고 싶은 일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그 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권하고 싶은 것은 저도 사회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사하구에 영화관 하나 들어왔으면 나도 그래 바람이었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저도 찬성을 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그 교통에 대한 것을 전혀 누락을 시킨 상태에서 이걸 사업자만 위한 욕심을 부리지 말고 뒤에 그 피해를 보는 주민들을 생각하면서 서로 한 번이라도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의견을 수렴했으면 이런 경우가 안 나왔습니다. 근데 전부 다 무시했습니다. 저한테도 한 번 연락해 준 적도 없고 저도 이 공사를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또 공사를 하다 보면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그런갑다 하고 저도 그런 것은 알고 싶어야 하지도 않았는데 지금이 와서는 도로포 법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하구청은 이상이 없다. 그것은 법을 좀 공정성을 따져가면서 좀 책을 좀 더 공부 좀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대응책을 다 마련해 주시고 우리의 피해 대책에 있는 주민들도 생각해 주시고 여기에 해결책을 마련을 해놓고 가승이든지 중공승인을 해줘야만이 되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3월 3일 날 사업자 측에서 오픈을 한다. 우리는 중공승인을 낼 수밖에 없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구청장님이나 관계기관에 있는 과장님들은 좀 유념을 하셔가지고 좀 편안하게 서로 합의 아래 해결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사람이 우선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이제 요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아버지가 딸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돈에는 죽은 돈과 산 돈이 있는데 욕심에 가득 차서 복간에 쌓아두기만 하면 그것은 죽은 돈이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면 그것은 산 돈이다. 바로 돈을 어떻게 버느냐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나의 욕심만을 채우며 살아가는 삶이 과연 행복한 삶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눔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자들의 시선으로 보다 더 날카롭게 세심하게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기자회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